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시각이 오후 2시 44분이네요. 자, 톱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연구소에서 일단 발간 자료를 좀 제출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지금에 대한 가격의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한다. 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고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자, 지금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봐야 됩니다. 아시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SK온. 자, 비상장 기업 중에서 주력으로 SK가 키우는 회사가 어디죠? SK온이죠? 자, 미국의 현재 법인을 만들어서 포드, 그쵸? 포드랑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톱텍이라는 회사 과거에는 어떤 회사냐? 이걸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톱텍은요. 2018년도 그리고 요 부분이 가장 주가 상승률은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2018년도는 코스닥의 정점이었죠. 모든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 바이오 폭등과 더불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2020년도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주도주들은 폭락을 했죠. 근데 이 종목은 8,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반도체 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 가까운 상승을 줄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테마군이 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고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로 해서 오르지 않았다. 어떤 걸로 올랐다? 마스크죠. KF, 나노 마스크죠. 자, 이 부분에서 자회사라는 레몬이라고 있습니다. 역시나 나노 필터를 개발하는 업체였죠. 자,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레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자, 톱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십시오. 먼 거리를 좀 오가다 보니까 자료도 오늘 만드느라 상당 부분 힘듭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3천억의 주가에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다? 1,500억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기업 대 어떠한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보죠? 현금 유보율을 보죠.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재투자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자, 역시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 반도체 장비 쪽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이클 자체는 성장이 아닌 성숙기 산업에 위치돼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를 아셔야죠.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또는 많이 올랐다. 주도주다. 라는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게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도 아닙니다. 어떤 걸까요? AI 반도체. 즉,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종목들만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하, 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놓고 봐야 된다? 반도체 장비 발주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는 원위치로 회복이 됐고, 아니요, 회귀가 됐고, 이때 마스크 테마는 이제 사라지는구나. 자, 그러다 보니 2020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폭등을 하죠. 왜 그럴까요? 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 당시에 펀드 매니저 할 때인데 충분히 이 종목도 거래를 했었어요. 이유는 국내의 정부 회사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자,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 반도체 회사에게 마스크 생산을 지시합니다. 왜 반도체 회사한테 이런 걸 부탁을 할까? 자, 반도체 과정 중에는 어떤 게 있죠? 클린룸, 미세공정, 나노공정이 있죠. 어떤 걸까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얇게 써는 기술력. 이게 바로 마스크와 설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할게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제지를 하죠.
우리는 나노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승인을 해본 적이 없어. 자, 중도 포기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자, 그러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달 만에 인증 절차를 하죠. 수출은 했습니다. 미국도 원했죠. 마스크 없어서 국내에서 수출할 정도니까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쭉 고정. 어떻게? 다시 사드립니다. 국내에서. 저도 그렇게 수입을 해본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과거를 알아야 되는 부분을 왜 쓸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지만 모든 역사에는 과거에 왜 이 주가를 갔었고 현재는 왜 여기에 왔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 업황인가와 그리고 주목해야 되고 어떠한 특정적인 사실, 이벤트가 발생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올랐다가 빠지니까 가격 메리트 있다? 1년을 기다려야 되죠.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의미 없죠. 정확한 타점에 그 업황이 돌아설 때 찔러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식 타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깊이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쪽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었는데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10% 이내로 줄었고요. 70%의 매출을 담당하는 게 누구로 바뀌었다?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듈 공정부터 모든 3단계 공정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사실 1번. 그리고 뭐죠? 2차 전지는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어떠한 양극재와 리튬 산업으로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 있죠.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죠. 다음 달 되면 2차 전지 공매도 펀드가 등장을 하죠. 수급 이슈가 분명히 생길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반응을 하지 못한, 개화를 하지 못한 이런 업적으로 이렇게 파산될 가능성이 크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톱텍, SK온 수주 일정 및 무상증자 일정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 기업의 대주주 지분이 40%가 넘습니다. 아시죠? 유보율은 얼마가 된다? 1,600억을 보유한 3천억짜리 회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될 거야, 언젠간 될 거야가 아니에요. 요 주가 상승률이 있었던 게 뭐다? 1년 전에 SK온이라는 회사의 매출, 수주를 발생시켰는데 비밀 유지 단계입니다. 상대방은 공개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2천억짜리 했었고 지금 3천억짜리를 또 받아냈죠. 자, 5천억인데 어떤 그림이 생긴다? 1년이 지나니까 그게 바로 SK온입니다라고 공시하죠. 근데 올해 말에 추가적인 3천억이 예정돼 있어요. 미국 법인 쪽으로 해서도 추가적으로 2천억이 돼 있어요. 그럼 더 합쳐서 1조 원 정도를 상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뭔 이벤트를 봐야 됩니까? 지금 수주 받은 거는 SK온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받을 것도 SK온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비상장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K온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대규모 투자한 국내 유일한 대기업이다 보시면 돼요. 비상장 기업이고. 자, 그렇게 되면 수주 일정이죠. 제가 이 기업을 탐방을 최소 못해도 3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IR 담당자를 통하고 그리고 그 재무 CFO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저희 매니저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수주 일정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일정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시가 나오게 되면 떠버리죠. 그러면 팔아야죠. 그쵸? 그 일정 그대로 단발성으로 한 번만 먹더라도 얼마죠? 30%입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알고 있는 자와 일정을 모르고 있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주가를 여기까지 빠지게 해서 먹는 거랑 그러면 상쇄되겠죠? 하락분과 상승분이. 그쵸? 자, 결국은 뭐죠? 수주 일정 플러스 무상증자, 당일 일정 두 개를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해피한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쵸? 자,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톱텍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왠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매출에 대한 부분 왜 감소가 됐고 왜 폭증이 됐고 영업이익이 왜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최근에 증가된 수주 잔고는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증가가 됐느냐. 이 3박자를 알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팔아야 되고 어떠한 특정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는 그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되겠죠. 왜 그러냐? 좋은 종목은 시장에서 항상 널려 있습니다. 실적은 아주 좋은데 주가가 따라주지 못하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패턴이고요. 실적은 좋지 않은데 앞으로를 보면서 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뭘까요? 성장주이면서 시장의 패션이라고 하죠. 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있다 없다?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과연 실적을 잘 내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뷰노라는 종목은 의료기기 피부 미용인데 실적이 좋아서 이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세를 보면서 시장은 선반영하고 그 산업이 과연 성숙기 산업이 아니고 즉 어른이 아니고 청소년기에 위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보이게 되면 지금 실적, 단기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반등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만일에 톱텍이라는 종목을 언제 사셨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다만 최근 상승에 샀든 과거 고점에 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유 현금을 30% 정도는 목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오늘은 좀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만일에 현금의 30%를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 일부분을 팔 수 있는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대형주 평단가와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현금 30%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임의 룰에 임할 수 있죠? 리바운딩. 왜? 이 작은 리바운딩이 작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SK온의 신규 수주가 반드시 나올 건데 이번 건은 어떻게 됐나? 공시사항으로 이름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일정 하루입니다. 자, 위로. 우리는 그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아닌 특정한 이슈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확산 그 일정에 맞물려서 세력들도 분명히 이 이벤트를 즐기려고 할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래요. 그냥 한번 오른다니까 기다려서 빵 때려야지, 사야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구간을 얼마라고 하죠? 20%. 반등 구간이 빠진 상태에서 30%가 오른다고 해도 어떻게? 똑같습니다. 빠진 거는요. 20% 손실 났을 때는 어떻게? 30% 수익을 내야만 상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1만원짜리 종목을 5천원까지 빠지겠다라고 하면 50%죠. 다만 다시 1만원에 대한 내 평가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2배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고려하지 않고 마냥 오를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모든 선수들은 그 시장의 이벤트와 성장하는 부분을 보면서도 큰 낙폭과 큰 급등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포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쌓는 사람과 그리고 그쵸? 딱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아시겠죠? 즉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들 위에서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시가총액 3조 4조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장의 모든 종목들은 세력이 존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세력이 존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하실까봐. 왜? 자, 삼성전자가 어떠한 특정한 D램 생산을 줄이면서 마진을 증폭시키겠다 해서 5만원에서 7만원까지 간 적이 있죠. 최근 2달 사이에 1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5% 오를 종목을 장중에 7%까지 고점을 만드는 걸 누구라고 합니까? 세력이죠. 반대로 빠지는 종목을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주지만 여기까지 밀어버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센치를 가진 사람, 감정의 행동이라고 하죠. 다만
반등을 못 오게끔 심리적으로 더 압박을 가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어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역시나 세력입니다. 그쵸?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세력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세력이 뜻이 뭡니까? 그쵸? 힘이 모인다는 거예요. 즉, 힘이 모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시장의 색깔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물론 SK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설비 문제, 수준 문제 좋다 이겁니다. 우리 뭘 봐야 된다? 첫 번째, 그쵸? 톱텍이 SK온으로부터 수주하는 일정, 정확히 그날, 그리고 무상증자 그날, 이때를 보면서 거래 주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수익 내고 팔고, 수익 내고 팔고, 수익 내고 팔고, 수익 내고 팔고, 그쵸? 그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종목만 보며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톱텍이라고 해서 바로 거래가 하지 않고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자리에서 사서 손실권으로 위치를 했을까요? 아니죠. 다만 만일에 내가 반도체 장비 쪽으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꺾였을 때는 아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실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구나라고 했으면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는요,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산에서 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멀리 볼 수 있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정적으로 보게 되죠.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걸 뭐라고 하죠? 업, 다운. 거시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건 마름모법이라고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내 종목을 산 다음에 이게 무슨 업종이고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함수가 크죠? 종목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과 업종이 형성이 됐구나 해서 종목을 찾게 되면 이 게임의 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똑같습니다. 10명의 신입 펀드 매니저가 들어오게 되면 살아남는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기업을 탐방을 보내놓으면 항상 어떤 종목을 깊이 연구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자, 너는 탐방 갔다 와서 어땠니? 아, 이 기업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코로나 치료제 1번이에요. 다만 좋습니다. 7개월의 이벤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다라고 하면 그 산업에 빨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시장의 의견이었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는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막대한 돈을 풀어내면서 시장에 반등을 이끌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한 예로 아시겠죠? 진단키트 중에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죠. 빠져듭니다. 못 나가죠. 결국은 1년 동안 평가를 받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다 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시나요? 라고 하실까봐 여러분들은 나는 10년을 보면서 투자합니다. 1년을 보면서 투자합니다. 자, 이런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삼성전자를 내가 20%를 수익을 낼 것이야 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년을 최장으로 잡고 2달 만에 어떠한 이슈가 나와서 수익이 20%가 발생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익 난 거 1년 동안 끌고 갈 거야 해야 됩니까?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팔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파는 게 맞습니까? 2번이죠. 다만 1번,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아시죠? 어떠한 팁이나 이런 데 봐서 주식 농부님은 이렇게 하신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 뭘까요? 종목이 맞자틀리단가요? 아니죠. 왜?
시간이라는 리스크가 가장 큰 거죠. 다음날 파월이 어떠한 이입을 경제 인플레이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예상치 못한 최근에도 중국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헝다그룹의 파산. 그쵸? 아직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갈등. 그쵸? 오염수 테마. 그쵸? 중국과 일본이 대립각을 가질 수 있죠. 자, 북한 이슈도 남아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산적해 있죠. 그 부분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는 게 바로 답이다. 즉,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내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겠다라고 했으면 그 수익률의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목표 수익률이 발생됐을 때도 팔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톱텍도 코로나 때 마스크의 실적을 보고 사신 분들은 지금 아마 엄청나게 힘든 구간에 와 있을 겁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날개를 달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얻고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번만큼은 보유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바운딩이 좀 커요. 자, 그 두 번 일정에만 맞춰서 딱 두 번만 거래하십시오. 자, 일정 정리해 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톱텍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물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손실권에 위치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시장이라는 판에 맞서지 마십시오. 아시죠? 앞으로 어떠한 시장이 열리든 나는 대응할 수 있다. 이 마인드를 항상 가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색깔, 분위기 이런 것도 봐야죠. 그쵸? 그쵸? 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드릴게요. 왜? 어차피 변동성 거래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전망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 두 번 거래 이외에는 다뤄야 되겠죠. 자, 제가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그리고 잠깐 경제 유튜버를 했었죠. 4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를 모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연락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어떠한 실시간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어차피 제가 이 경제 유튜버는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금감원에 다 신고돼 있고 여러분과의 이해타산 관계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표현을 안 하죠. 해야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의 시장 분위기와 업종 분위기, 이거를 빠른 속도로 다루자. 자, 여기는요 펀드 매니저끼리만 일단 공유했던 내용들, 시장의 정보보다는 10분 정도가 더 빠릅니다. 자, 수주가 나왔을 때도 다시 여기서 다룰 거고 특정한 사실이 나왔을 때도 다룰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번 볼게요. 종목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초전도체 반등 중 1시 23분에 이렇게 날리죠. 뭐가 움직였죠? 뭐 대표적으로 테마주긴 하지만 단기 거래를 할 수 있을 땐 해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7%에서 20%까지도 변동성을 준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해커그룹 AI 이용한 사이버 공격 시도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보안주들이 움직였죠. 자, 대표적으로 바닥에 있었던 이런 관련주들. 그렇죠? 자, 이 시장의 색깔이 점점 위로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특징주가 뭐였죠? 오늘은 성장주인, 실적을 논할 수 없는 그쵸? 의료기기, 그리고 대형주는 뭐가 오르죠? 하나오션부터 차, 화, 정 3개가 오른다는 거죠. 바닥주들의 반등과 그리고 대형주들의 상승은 둔화되어 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쵸? 나스닥 기술주를 들었다 놨다 하죠. 체질이 좋은가요? 안 좋은 겁니다. 자,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자, 엔비디아 관련 초전도체 반등 중 이렇게 해드리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선화학 정유주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맥신이란 테마 2011년도에 발견한 물질인데도 초전도체 때문에 꺼내왔다가 또 아니다, 상용화되기 힘들다. 즉 앞으로의 시장의 분위기를 논하는 거죠. 할 때 해야 돼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 톱텍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이 방에서는 충분히
2달 전부터도 요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제가 앞장서서 말씀드렸죠. 자, 이건 수익 나시는 분들이 이게 보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100만원 GRT, 예, 중국 치료, 그쵸? 카나리아 바이오, 퓨런티어, YTN, 오르비텍, 테라사이언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는 구분하는 게 아니다, 있죠? 반대면 틀어막았다, 반등. YTN 민영화가 있었죠, 어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 뭐, KP, 뭐, 현대로템, 뭐, 클라우드, 쭉쭉 나오죠. 일본하고 중국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리고 신용장고 높은 종목이니까 조심하세요. 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소매가 나옵니다. 자, 6개월 자료라서 간단한 것만 좀 보고 갈게요. 수익 자료 이렇게 올려주시고. 테라사이언스는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계속 이제 위로 올려드릴게요. YTN 민영화. 하루 전에 말씀드리죠. 상승하기 전에. 자, 중요한 건 뭐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필요 없다. 자, 와요. 그쵸? 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되죠. 천천히 보십시오. 땡겨서. 자, 리튬 비싸요라는 뜻은 뭐다? 리튬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오르비텍, 테라사이언스. 골드만삭스, 인도도 주목하세요. 막 이런 거죠. 자, 블러레이, GRT. 2번 상한 것 같다. 오르비텍. 화장품. 그쵸? 자, 이런 거 정확하죠. 오염수 테마, 오르비텍 굿. 하죠? 뭐 이렇게. 어제까지는 손실이었지만 오늘 반등 올 때 다 팔자. 자, 중국. 오전 말씀드린 대로 중국입니다. 문자로 드렸습니다. 라고 하죠. 파러스, 오늘 급등. 자, 이런 겁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중국인들이 관광이 재개되고 면세점 밸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 이슈 중에 어떤 거 있었죠? 예, 중국인들이 6년 만에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로 온다. 그러면 우리 특징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자, 한번 연습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파라다이스를 사게 되면 중수입니다. 중수까지 인정합니다. 자, 왜?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수는 강원랜드를 산다는 거죠. 왜 국내 카지노를 삽니까? 고수는 이걸 사죠. 여기도 타짜들은 제가 과거에 자산운용사 있을 때 별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죠. 자, 후배들이 왜 이런 걸 하세요? 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 연구소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결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해서 파생상품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을 이렇게 하는데 간간히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연을 맺었던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주도에 가장 큰 카지노를 들고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이죠. 빠져서 소외받았죠. 단 뉴요커가 들어온다 하죠. 그리고 배 타고 온다고 하죠. 6년 만에 온다고 하죠. 비행기를 타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배를 타는 사람 많아요? 배로 많이 오죠. 단체 관광객. 근데 다만 화장품은 중립이라는 의견은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종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중국인들이 밀고 들어오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보따리상이 화장품을 들고 가진 않는다. 왜? 중국 것도 이젠 쓸만하다. 아셨나요? 이게 뭐예요? 시장을 알고 이 업종의 색깔을 알고 그리고 넣을 줄 알아야 된다. 중국인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어떤 게 지금 현상, 과거 4년, 5년 전에 화장품 불티나게 팔렸을 때를 기억을 한다고 하면 예전 사람이고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면 이분은 탁자가 되는 거죠. 알죠? 자, 텔레그램방 필수입니다. 시장에 어떠한 정보가 나온다 해도 10분 이상 빠른 정보, 즉 초전도체 이런 것들은 더 그렇겠죠.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쵸? 어딘 기다, 어딘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시간으로. 6개월치인데요. 제가 자료도 이거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알죠? 쭉쭉. 이런 거. 그죠? 뭐 2억 4천 신선 데이터테크 수익을 냈고 뭐 손실도 있죠. 다만 네트가 중요한 겁니다. 순.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시장 뭐 나노 기술 할 때 내야 된다. 이렇게 쭉쭉. 됐죠? 자, 텔레그램 방은 필수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텔레그램방 링크는 여러분들 말고 지인분 또는 주식을 하시는 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 있죠. 톱텍에 대한 SK온 수주 일정과 정리 자료 그리고 무상증자 일정 가격을 정확히 계산해놨어요. 자회사 레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자, 요 부분 다 일정 정해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텔레그램 방은 실시간으로 이 종목을 제가 다룰 겁니다. 자, 필수인데
통신사에서 이 자료와 같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발송하게 되면 거부가 나옵니다. 스팸 문자로 처리돼 버립니다. 이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들, 그리고 마스크 때 만일에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힘드신 분들도 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손절매 난다 의미 없죠. 중요한 건 뭐다? 반드시 어디서든 현금을 30%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저는 좋은 말보다는 쓴 말이지만 해야 될 때는 즐기세요. 그리고 빠질 때는, 판이 아닐 때는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저는 항상 유연하게 행동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주식타짜와 함께 가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많은 성과가 나오고 하면 분명히 저한테 보답을 해주실 거죠? 그쵸? 그런 분들은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자, 많은 참여를, 부탁까지는 아니죠. 제가 왜 부탁을 해야 되죠?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